강신웅 경상국립대 명예교수님께서 함양의 동호정 연구를 발표하시는데 우리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우선 작년에, 재작년인가 여기 문화를 와서 덕곡 조성숙 선생에 대한 학술 발표를 했더만 그 영향을 입어가지고 얼마 전에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반기문 그 두 분이 주최하는 포럼에 제가 지방에서 유일하게 참여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로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향 와서 이런 무민한 제가 이것저것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또 알아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금년서 저도 나이도 꽤 되고 했는데 금년에는 나를 부르지 않을까, 부르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속으로는 좀 서운했는데 불러서 원장님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우리 유성기 박사께서 함양에 정자 150개, 160개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하림계곡에 있는 팔담팔정 이것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선비 문화가 앞선 곳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토론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함양에서는 앞으로 관광객을 부르고 또 인구 소멸을 막는 방법은 우리 선대 어른이 남겨놓은 이 선비 문화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시설을 구축하고 광고를 하면은 함양 인구가 제 생각은 급상승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긴 말 좀 하려고 했더니만 안 되고, 진주에서 제가 문화원에서 학교에서 향토사 강의를 하는데 거기 듣던 분이 또 몇 분 오늘 강의를 들으러 왔네요. 그래서 참 고맙고, 또 그것도 아니고 함양에서 제가 진주에서 강의를 하면 함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먼 길을 제 강의 듣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오늘도 한 두 분 참석해서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 고향에 와서 제가 이런 발표를 하고 연구를 한다 하는 게 제가 아주 죽을 때까지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호라는 호를 가진 분이 거창장씨 상당히 드뭅니다. 거창장씨. 거창장씨 문중에서 만든 하림계곡에 있는 이 동호정하고 거창읍에 있는 금계정이라는 또 정자가 있습니다. 그 두 정자가 바로 거창장씨의 후손들이 만든 것입니다. 거창장씨는 족보상에 그렇게 인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함양 거창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분들의 업적과 공적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장만리 선생의 어떤 그 선비정신. 자, 장만리 선생께서는 선생이라고 하는 어른께서는 어떤 분이냐? 그분에 대한 기록이 좀 연구할 기록이 많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동호정만 있고 특별한 문집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음에 연구 자료를 받고 조금 곤욕을 치렀습니다만은 그래 이곳저곳 좀 다니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그 공적이라든가 문집에 대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동호정의 주인공이신 장만리 선생은 누군가 어떻게 알려졌느냐? 임난 때 선조대왕을 직접 업고 수십리를 달렸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봤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함양분이나 심지어 어떤 목사한테도 내가 장말리 어른을 이야기하니까 그분 선조 대왕을 직접 얻고 임난 때 몽진할 때 수십 리를 달린 분이다. 왕을 업었다. 세계 역사상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왕은 아무나 업을 수도 없습니다. 왕이 또 업도록 허락하지도 않아요. 왕을 업고 수십 리를 달렸다. 함양군 서하분입니다. 근데 서하, 아까 우리 유성기 박사가 물론 고향이 그쪽이라 자랑하는데 뭐 자랑할 만합니다. 그 외에 또 서산 가면은 박충자 어른이 있습니다. 치안 박충자. 대단한 분입니다. 유학을 처음 도입한 안양 선생을 따라서 중국에 가셨다가 돌아와서 자기가 모시는 백이정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백이정 선생이 아팠어요. 그 따라가서 제자로서 따라가서 남의 거지 따라가서 거기서 철저히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군사부 일체의 제자의 도리를 다 했다. 그런 박충자 어른도 그 서상 출신입니다. 물론 이쪽에 내려오면 이제 지국에 오면 이제 우리 일두 어른도 계시지만 그래 아직 제가 발표는 안 했지만은 또 이제 기회에 대한 발표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함양의 선비 어른들은 민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어느 동네 선비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동양 출신의 후대 학자 선비들을 막 챙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논문 제목이 뭐냐면 함양 전통 선비의 민봉과 이웃사랑 실천. 자, 전국에서 비석이 제일 많은 곳은 봉화군입니다. 그러나 정자가 제일 많은 곳은 바로 함양입니다. 정자가 많다는 건 뭡니까? 선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우리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물론 천년 전에 최치원 어른이 요 함양에 오셔가지고 상림도 조성하고 또 했고 그 다음에 김종직 어른 사림의 대표 김종직 어른이 와가지고 또 함양에 많은 분들에게 선비 정신을 영향을 끼친 건 사실입니다. 최치원 어른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풍류 아닙니까? 그 풍류를 화랑도 정신에 넣어가지고 그 화랑이라는 게 바로 따지보면 화랑 정신이 바로 선비 정신입니다. 이걸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바로 함양이다. 그리고 문화원 연합회라는 게 저기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전국 문화원이 향토사 하는 양반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표한 게 뭐냐면 오늘날의 선비는 누구냐? 바로 문화원의 회원들이다. 그리고 항교에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다. 어른들이 남긴 그 선비 정신을 개성하고 있는 분은 지금 문화원 회원하고 이 항교 회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전제로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고마운 것은 제가 이제 함양문화원에서 작년에 만든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함양 관련 왕조실록편. 그게 164개 항이 함양 관련 내용이 실록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말리 어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왕조실록에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그걸 찾는 게 문제입니다. 설화로서 전해온 게 이야기는 전해왔습니다. 장말리, 동호정의 주인공인 이 장말리 어른이 손조를 얻고 수십 리를 달렸다. 자,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선조가 무능한 왕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선조의 무능이 13가지나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격이 약해서 신하들을 못 따르고 술을 또 좋아하고 또 여자도 좋아하고 뭐 무능한 게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바로 가장 무능한 게 뭡니까?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 몽진입니다. 몽진. 예? 자기 살 길하고 혼자 먼지 속에 도망가는 게 몽진 아닙니까? 백성 죽든 말든 내만 살겠다. 그래서 그 당시 왜구가 몰려오니까 왕은 도망가야 되겠다, 몽진해야 되겠다 하니까 바로 왕 근방에서 근무하시는 부속 또 신하들이 반 이상은 아무리 네가 왕이지만 너 따라 못 가겠다. 상당수가 그만 뭐 혼자 가다 죽든 말든 우리는 못 가는 신하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장만리 어른은 뭐냐면 그 당시 정릉영이라는 관직입니다. 그건 바로 왕의 종친들을 관리하는 직종입니다. 어찌 따지면 군대 같으면 그 따까리가 많이 이상해요. 따까리 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런 게. 자기도 그 판단했어요. 적어도 내가 이리 모시는 왕이 외적이 몰려오는데 자기만 살 거라고 빨리 도망가자. 주변 사람들은 말은 안 하겠지만 저기 왕이가. 그러나 자기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나는 바로 왕의 수하에서 왕의 녹을 먹고 살면 내가 어떻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왕의 바로 척근의 신하로서 왕을 따라야 한다. 왕을 보호해야 한다. 이걸 축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게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시는 상관이 자기하고 의견이 틀려서 뭐 여러 가지로 그 의견에 충실하지 않고 비평하는 분도 있지만 이 장만리 어른은 그게 아니다. 내 생각도 그렇지만은 나는 왕의 시책에 실천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왕을 모시고 나중에는 뭐 아주 위험한 지경이 있어가지고 막 이제 가마도 다 놓치고 없어요. 그럴 경우에 자기가 왕을 얻고 왕이 얻으라고 했죠. 얻고 그래가지고 수십 일 달렸다. 얻고 달렸다. 그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어디 찾아보니까 기록을 찾았습니다. 박동량 인조 때 문신입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직접 이 몽진은 실록에 빼라. 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뺐어요. 그래 인조 때 와가지고 이제 이 박동량 어른이 자기가 일기체로 기재사초란 책에서 그 몽진 과정을 썼습니다. 그래 많이 당하기는 당했지만은 그 자료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이 설화로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잘생겨 보이려고 안경 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전해오는 이야기는 이와 같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안에 대해서 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원장께서 그 함양 관련의 내용을 왕조실록에 딱 따로 뽑아놓은 거, 그것도 책도 두껍게 해놔서 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원장 어제 나갔죠.
동호정 이야기는 뭐 거의 다 한택입니다.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장말리 어른분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은 그 이제 정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정자가 그 8단8정 중에 가장 화려하고 전통 양식이 많이 온 것이 이 동호정입니다. 그거밖에 할 이야기 없어요. 그런 동호정이고 동호정을 직접 이렇게 자기가 짓지는 않았지만 1895년에 후손이 이제 지은 것인데 거기 동호정에 다른 정자에 못지않은 아주 특색이 몇 개 있어. 그것만 또 따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예, 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직접 등에 업었다. 그래서 선조는 그의 충성심을 가상히 여기가지고 영세불망할 영원히 잊지 못할 자라다. 자기가 영원히 잊지 못할 자 한 사람도 없지만은 그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람은 장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성 원종 공신 이거는 책록에 공신 책록에 가장 어떤 공신록입니다. 그러나 이 장말리 어른은 1593년에 행제소에 오셔서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 혹시 이제 동호정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동호정은 장말리 어른이 배설하기 전이나 또 관직에 물러나서 가지고 낚시하던 곳으로 그거 하면 영가대라는 곳도 써 있습니다. 영가대. 그 노래 부르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금저감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악기 연주하는 곳. 그 다음에 차이람. 차이람이라는 건 이제 세월을 막는다 뜻이지만 이제 세월은 물처럼 흐른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 가서 주로 이제 술 마시며 뭐 즐기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원장님 들어오시네. 감을 좀 질렀더만 들어. 좀 전에 칭찬했습니다. 이 동원영은 장말리 구대손 장재현 어른이 1895년에 건립했는데 하림동 계곡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화려합니다. 그 옥녀담이라는 곳도 좋은 곳입니다. 이 도정에 대해서 후대인들이 시를 쓰는 게 좋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동호정자 금지비뇨 동호정자는 비단 같은 물가에서 단청 휘어 인면신이라 단청이 날아갈 듯 눈에 띄게 새롭기도 하구나. 이 안동양반 조선 후기의 문장 유인영 씨가 신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말리 한시가 있습니다. 그걸 따로 제가 이 발표문에는 USB에 넣어왔는데 뭐 여기는 좀 안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함양의 하림동 계곡을 계속 따라 내려가면 항산마을의 동호정 비각이 서 있어요. 동호정. 그리고 이 비각은 임난 때 의주로 몽진을 도와 공을 세운 함양인 동호 장말리 충호 정력학이 있다. 근데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잘 안 되네. 됐고. 자, 다른 분들은 뭐 앞으로 연구할지 모르지만 장말리 선비론에 대해서 애매합니다. 그냥 동호정이 너무 떠가지고 장말리의 그 선비론에 대해서는 별 연구를 안 합니다. 이제 좀 해야 됩니다. 진정한 선비다. 아까 말씀드렸죠? 왕이 몽진한다 하니까 거의 대부분 선비 귀족 신하들은 다 등을 던지고 안 된다.
그리고 바로 부속 그 신하들도 그만 거의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장말리 어른은 그게 아니다. 내 신분은 뭐냐? 죽을 때까지 왕을 보호하고 옆에서 지켜드려야 할 신분이기 때문에 나는 왕의 정책과 왕의 실천상에 따르겠다.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저 왕을 등에 업고 한 수십 년 달리다 보니까 자기 몸도 많이 상했어요. 또 왕 앞에서는 막 업고 달릴 때 뭐 힘든 내색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그랬던 저랬던 그 뒤로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바로 이 누구냐면은 장말리 어른의 선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그 서상골에 박충자 어른도 계셨고 또 요 밑에 이제 저 일도 어른도 계셨지만은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한 칸만 더 올려볼래요? 글쎄요. 됐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자 선비가 뭐냐? 현대 선비는 분명히 문화원 회원하고 한교의 전통 문화를 공부하는 그분들을 그걸 좀 해야 됩니다. 특히 함양골에서는 그걸 좀 해야 됩니다. 지금 활성화되고 있긴 있지만 2002년도 제가 전국 함양 출신 교수 모임에서 제가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군청에도 전화 몇 분 했어요. 함양에 선비 문화대학을 만들자. 뭐 선비 문화연구원을 만들자. 아니 산청에는 남명어른 뭐 훌륭한 분이지만 그런 물론 그 후손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문화원을 만들어 놨지만 그 시천면에다가 함양에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뭐 어떤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또 그런 어떤 조직 기구가 있는 그런 조직체를 만들면 연구하러도 오게 돼 있어 지금요. 뭐 정치 풍토나 이런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깨끗하고 멋있는 정치를 하려고 하면 이 선비 정신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신문에 낸 적도 한번 있게 있습니다. 자, 우선 선비는 뭡니까? 인의 예지를 실천하라. 사단지신. 선비 그게 있어야 됩니다. 장말리 어른이 예를 갖춘 거, 선조한테 예를 갖춘 거. 바로 그것이 장말리 어른의 투철한 선비 정신이다. 두 번째, 절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풍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는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한 칸 올리시고 사출이면 선비가 밖에 나가면은 뭔가 경륜을 알리고 처적 집에 있으면은 절조를 지켜라. 대장부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도 아무것도 하지 이리저리 흔들리고 안에 있어도 수절도 하지 않고 소지소학이라 뜻하고 배운들 장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절조 정신이 장말리 어른에게 있었다. 세 번째 풍류입니다. 아까 우리 또 유 박사가 풍류 이야기를 했습니다. 풍류는 말 그대로 바람과 물입니다. 바람과 물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자유입니다. 자기 소신대로 사는 거죠. 선비는 소신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중을 제일 먼저 실천한 물론 엄풍농을 자연을 담고 싶어서 엄풍농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장말리 어른의 선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살림처사다. 살림처사, 경초, 애인하사, 매처학자, 누왕표, 누왕단표, 용호지사, 특립지사, 표의한사, 살림문화 이렇게 지칭되기도 합니다. 살림처사는 뭡니까? 배설 없이 세속을 배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있습니다. 세속을 벗어나서 산속에서 생활하는 선비입니다. 경초는 억새풀입니다. 지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애인하사, 백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함양 전통 선비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조성수 어른이나 일두 어른이나 그제 많은 어른들이 민봉과 이웃 사랑을 했습니다. 후배 선비를 챙기고 선배 어른들을 또 후대에 많은 또 칭찬도 하고. 시간이 벌써 됐나? 이거 문화원 시간은 뭐 술 먹나? 왜 빨리 가노? 예,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매처학자, 처닷없이 자연에 응가하면서 매 하나 신고 학을 기른다. 또 누왕단표, 집에서 간소하게 먹는다. 용호지사, 불의를 보면은 그만 목숨 걸고 해야 된다. 바로 여기 또 의병입니다. 함양에 의병 출신의 어른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노은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특립지사,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게 특립지사입니다. 표의한사, 옷도 사치하게 있으면 생활도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살림문화, 학점은 높지만 배상 지낸다. 그 다음에 얘기에 나오는 유행 9개가 있습니다. 예, 나왔고 이제 조금 하고 그랬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듣는데 수업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가? 그러게. 충유, 유유 충신이가 갑주요. 선비는 충신으로 갑옷과 방패를 삼아라. 어렵습니다. 다 도망가는데 자기만 충을 해야 된다. 내까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왕을 업어줄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간노라. A를 방패로 삼으니, 그 다음에 막 인을 머리에 이고 다니고 행하며 의를 안고 살아서 비록 폭정이 일어난다 해도, 비록 많은 신하들이 왕을 떠난데도 자기는 그 지도를 고치지 않았다. 그 다음에 5번째, 도학을 실천한다. 도학 실천. 실천입니다. 우리가 우함양 자한동 가는 것이 바로 이 도학 실천에 달린 것입니다. 특히 우함양의 상징인 함양, 여기는 선비 정신을 보다 활성화해서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뭐 해설할 것 좀 많은데, 아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호정의 건축 양식, 뭐, 좀 더 쭉쭉쭉 내려보면, 동호정은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소위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하목, 누화문, 정각 아래 다리 부분을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막 다듬고 안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공 이렇게 해줘. 이공. 이제 처마하고 기둥 사이에다가 그 당날개처럼 다 이렇게 그 나온 게 있으니까 그 이공 그걸 또 단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지간한 정자에는 용이 안 나옵니다. 궁중에 있는 누각에는 그 누각 안에는 용이 들어가지만 여기 동호정에는 용이 들어 있어요. 용이 들어서 여의주도 물고 있고 또 고기도 물고 있습니다. 그때 고기하고 여의주는 같은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일개 선비 정자의 용어의 그림이 들어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동호정 건축 양식은 어쨌든 그 입공이 있습니다. 그 여름에 다 이렇게 날개처럼 탁 이제 앞에 장식. 요 물고 있는 기고. 요 그림 그다음에 제일 앞에 낀 거 그거 보면 그건 아니고 예. 없습니다. 자, 그만 마지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뭐 썩을 내었는데 설명하겠습니다. 예. 요 또 하나 비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문의 특징이 뭐냐면 조선국 충신 통운대부 행 요걸 오늘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어디 이제 한문계나 읽다하면서 어디 비문을 읽으라 하면 막 못 메고 막 한문계 읽는 사람이 그들 막 해석도 못하고 도망가고 막 자살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문 앞에 유명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자주. 그래 여기에 동호종 장만리 그 비문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사대주의라고 보기는 뭐 합니다. 당시 임난 때는 명나라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명나라 때에 그리고 뭐 조선 이제 뭐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조선 누구 이 또 지나치면 명나라 지배하에 뭐 이런 걸 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명나라의 도움하에 비석이 잘 안 쓰입니다. 그 장만리 정여가에 의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운대부라고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 봅니다. 행자가 가끔 나옵니다. 행. 그 다음에 뭐 또 관지 이름이 뭐 나옵니다. 이것도 해석을 못 합니다. 통운대부 다음에 정지 이름. 여기 뭐 정릉행이다. 정릉영이다. 이렇게. 이런 걸 알아요. 근데 행이 뭐하러 들어갔노? 지냅니다. 아닙니다. 원래 공직자의 그 호봉을 받을 때는 이걸 받습니다. 월급도 통운대부 월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행자놈은 이러한 직함이지만은 실제로 행하기는 이 직을 행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직함은 높은데 실제로 하는 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반대는 어떠나? 반대도 있어요. 진주 촉솔에 가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돼 있고 숫자가 있습니다. 비에 행과 숫자가 들어가면 이 해석을 못 합니다. 수는 뭐냐? 요 직함보다 더 높은 직을 행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어디 찾아도 없어요. 내가 몇 번 이야기합니다. 제사상 앞에서 잔을 왜 돌립니까? 이거 3번 돌립니다. 왜 돌려? Why did they turn around 3 times before the sacrifice? 왜 제사상 앞에서 잔을 씌워? 그 삼성 그 사장단 100몇 명 뭐 세계에서 그거보다 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가라 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 지낼 때 돌릴 때 말이죠. 돌릴 때 화음을 지르고 돌렸습니다. 양, 합 이겁니다. 인간의 처절한 꿈은 뭐가 꿈이냐? 없어요. 내가 장가 가서 나의 후손이 빨리 태어나는 게 가장 큰 꿈입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아도 안 낳고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그 시간이 자꾸 한데
나 하나만 더 갖고 왔다. 예, 성을 내지 마시고 하나 더. 사람 죽으면 장사를 왜 치르는데? 천당 아무나 못 갑니다. 아, 천당이란다. 저성 길이 한 9마일이 됩니다. 멀어요. 그 가도록 죽은 자를 살리는 작업이 장례식입니다. 처음에 염하죠, 염. 염 안 합니까? 염. 죽음이 이게 뼈 알짜입니다. 이게 굳었다 뜻입니다. 이게 뼈가 굳었다, 뼈가 쪼개졌다, 이게 죽음입니다. 요거를 지금 뼈를 주무는 게 염입니다. 염. 염하고는 조금 할아버지 살아나요. 내가 본 적 없지만. 예, 됐습니다. 그래. 그 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섭을 합니다. 섭자는 쓰고 그만하겠는데. 예, 됐습니다. 섭자는 용껍데기 옷입니다. 저승 가려면 용껍데기 옷, 최고로 좋은 기저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예. 그럼 살아납니다. 안 살아납니다. 향하고 술을 갖다 부에 또 살아납니다. 그래야 화관이 잘 됩니다. 예. 그런 얘기해서. 아주 문화원 시계는, 함양 문화원 시계는 빨리 가기 때문에 약간 제가 더 할 말이 좀 많습니다만 성이 나서 그만둬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호 장만리 선생의 그 짧은 사료, 남아있는 사료가 없습니다만